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던 날인데, 얼핏 보면 코스피는 되게 선방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 지수만 그렇고, 이 중형업종 지수인데, 중형업종 지수는 오늘 0.6% 빠졌고, 어제 피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3% 가까이 지수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건 이게 200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200일선 아래에서 3일 머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 패턴이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틀 이내, 금요일 이내에 200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지지되던 패턴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중형주 업종지수, 소형주 업종지수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한번 884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두 번 잡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제법 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수 차트에서 1분 차트에서 300선은 밀어내는 힘과 올리는 힘이 맞붙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의미냐면 그 근처에서 맞고 떨어졌다라는 거는 매수가 약했던 게 아니라 매도가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매도 강도가 제법 강했던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애플이 이제 아이폰 발표했는데 빠졌고,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하고 일주일 동안은 좀 약하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올라가고 3개월, 6개월은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이폰 발표했으니까 그게 재료 노출이야 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오늘 약했고 이게 이제 미증시 오늘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문제는 또 이제 엔비디아가 5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애플, 그동안에 강했던 엔비디아, 이게 두 개가 다 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미증시 개장하기 전에 미리 올려놓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또 일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표도 좀 안 좋죠. 10년물 금리는 살짝 빠졌지만 2년물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2년물 금리는 5% 부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CPI가 조금만 이상하게 나오면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이게 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CPI 앞두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종가 쪽에 주식을 좀 사놓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이런 지표들이 걱정되니까 이제 일단 조금 줄여놓고 가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뒷부분에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밀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오펙에서 수요 전망치 유지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전망했었는데 그걸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 감산하는 거 보면 되게 야같죠. 근데 어쨌든 국제유가를 자극하는 또 그걸 자꾸 상기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이폰이 오늘 좀 애플이 좀 주가 빠졌던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럼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애플의 매출이 늘어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화웨이가 출하량을 20%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암이 이제 상장할 텐데 이게 흥행에 이제 청신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씨앗이 좀 하나는 던져진 것 같다. 이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향후 이제 ARM 일정이라든가 요 이제 구도 자체는 좀 주목은 향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최근에 이제 묘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장 초반부터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띄워놓고 그 다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어제 그렇게 해놓고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버 같은 경우도 장중에 급등시켰다가 때리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이 또 그런 유형을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점을 원래 이제 그런 패턴이 예전에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 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생기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20% 정도 올라가야 그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멀어지기 전에 빨리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가 오늘 코스닥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내일장에서 바로 돌리지 못하면 상당히 고점과 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행인 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지켜야 될 자리, 제가 11만 1,000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1선, 21선까지는 일단 돌파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버텨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11만 한 7천 원 왔다 갔다 되는 건데 그 선이 버텨지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이제 버텨주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괜찮아지나 보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SK하이닉스가 어떤 캡 이제 돌아가는지 이것도 코스닥 주도주 구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날이었거든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이 엄청 때리긴 했지만 기관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 주체 중에 두 주체가 매수하면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이 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 외국인들 또 주식 2조 5천억 샀기 때문에 사느라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주를 좀 순매수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고 자동차, 금융주, 그러니까 조금 재미 덜한 종목군들 투자들 입장에서는 뭐 포스코는 또 이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 1위 삼성전자, 매수 2위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쪽에 좀 해놓고 매수 규모도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거의 1,5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종목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건 다행이죠. 그 외에 이제 대형 IT주와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로봇주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엔터와 IT 기업들 이런 것들이었고요. 기관도 보면 그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관은 지난주 이후에 일관되게 반도체 쪽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진테크, 뭐 원익QNC,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머티리얼즈, 심텍, 테스나, 뭐 원익 IPS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이쪽을 들어가서 기관 쪽은 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 업종 지수가 뭐 좀 오늘은 좀 밀렸는데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까지 좀 넘어가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되는지 이거 좀 재밌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CPI 이거 사실 이거 어떻게 나오든 어마어마하게 쇼크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 한 이틀짜리 재료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CPI는 예상치가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3.6, 지난달 발표된 수치보다 올라갈 걸로 보고 반면에 이제 근원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4.4. PC가 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제 근원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예상치하고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이제 시장은 한숨 돌린 걸로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이번 달 약세 중인 애플과 엔비디아 각각 시가총액 1위.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한 사이클을 이제 주도했던 엔비디아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약하거든요. 테슬라하고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좀 편안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대형주 매도 자금의 이동. 이거는 제가 그 오전에 그 고릴라 리서치에다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마지막 차트로 이걸 할까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두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조 원에 비슷한 어떤 시총을 가지고 있는 업종 쪽이 저 물량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자금이 센 자금이 나오니까. 근데 비슷한 게 반도체가 50조 정도 되고 제약이 4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기계 장비가 30조 원, 기타 서비스가 포스코 DX가 포함된 게 기타 서비스인데 이게 35조 원. 그러니까 업종은 되게 뻔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2차 전지로 도로 갈 거냐, 반도체나 제약으로 갈 거냐, 요 구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단은 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이게 저는 제일 관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자금 이동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곡물, 자동차,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반응했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은 눈앞에 이제 CPI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근원이 4.3으로 거의 예상치가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이제 3.6 아니면 3.7인데 말 바꾸면 뭐냐면 이게 상단이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단보다 0.1% 정도 더 높게 나오면 시장은 좀 쇼크로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근원이 4.4, 그러니까 4.5가 상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4.5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와 오차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나머지 재료보다 가장 앞서는 날이 어쩔 수 없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원래 그 코스닥 수급 이동으로 했다가 이제 바꿨는데 동네 바보형이 조금 또 칫칫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게 명분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4분기가 주가 상승 사이클. 근데 4분기가 지금 3분기 후반이라 4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랜드업계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용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합의를 했다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ARM
그 공모주 청약이 흥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흥행이 될 경우 이제 그 글로벌 IT 기업들을 동반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잘 보면 큰 양봉 나오고 양봉을 훼손을 안 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61선에서 놀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올라타가지고 또 5일선 위로 올라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또 치치하고 이제 옆에서 바보형 막 그러고 바보같이 놀고는 있는데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좀 움직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은 일관되게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도가 살짝 이제 둔화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 동네 바보형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이제 조만간 좀 관전 포인트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응하기 되게 쉽지 않은 장이에요. 왜냐면 하락 종목이 되게 많은 상황이라 되게 지루하고 막 어렵고 마치 하락장 같이 느껴지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공매도 많잖아요. 에코프로 비용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에서 막 15%, 25%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매도하고도 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골치 아픈데 이럴수록 업종 수급 한 달 이내 기관들이 많이 놓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분율로 6개월 이내 지분율 7% 이상 담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세 나오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좀 준비를 해서 할 거고, 좀 가능하면 저 말고 다른 분들 인터뷰하는 방송도 좀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놓고 계시면 또 그런 방송 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면 돌발로 올라올 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